세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9쪽, 자 29쪽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자 그러면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이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중개계약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어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며칠이에요?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다가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공인. 자, 이거를 정보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뭐 했는가 하고 똑같냐면 광고했는가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이 물건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자, 보면 여러분에게 문의가 오면 문의가 이 물건 광고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물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확인 설명. 자, 그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좋아요, 내가 그거 살게요 하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법정 서식에 담는 게 이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 그리고 보존이에요. 자, 요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작성해야 돼요?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교부하고 이걸 5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요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에게 나는 우리 두 분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이런 책임을 집니다라는 보증서 4번을 교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여기 요 확인 설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확인 설명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29쪽에 있는 요 세 줄이에요. 세 줄. 자, 세 줄. 요 세 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요 세 줄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일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돼요. 자, 요걸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결국 여기 있는 일정한 사항이 우리가 교재를 잠깐 한번 넘겼다 올게요. 자, 일정한 사항이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2번의 박스란 말이에요. 이 박스예요. 이게 일정한 사항이에요. 자, 다시 앞장으로 갈게요. 일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돼요.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여기에 제가 앞장을 보지 말라고 요거를 넘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보지 말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에 대해서만 배워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서 한번 답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자, 확인 설명의 시기예요.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 돼요? 아까 봤죠, 그죠? 아까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언제라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이거를 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개가 완성되면 뭐를 작성하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럼 여기를 봐요. 자, 여기는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라고 했고 여기에 계약서를 쓰기 전이죠. 그럼 요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 뭐가 돼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이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일까? 의무자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 번 읽었다고. 두 번. 다시 앞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일 첫 줄에 뭐라고 시작해요?
끝이에요. 다른 거 나오면 안 돼. 자, 그래서 의무자는 누구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 의무자가 중요하냐면 야는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자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뭐 어떤 글자를 갖다 붙이느냐 하면 난 소공은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할 권리는 있어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누구한테 확인 설명해요? 책 보면 안 돼. 책 보면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은 지금 진짜로 책을 안 보고 대답하는 거거든. 의뢰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보고 답을 내보면 생각을 안 한다고. 의뢰인에는 야도 의뢰인이고 야도 의뢰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게 설명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린 답이 나오는 건 수업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 틀린 거예요.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누구야? 살아온 사람. 팔로 오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물건 설명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문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알아진다는 거야. 이거는 팔로 온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더 잘 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권리, 취득, 의뢰인. 그냥 의뢰인 하면 틀려요. 의뢰인은 매도 매수가 다 된단 말이에요. 취득, 의뢰인.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취득, 의뢰인 일반 쌍방이 아니라고, 파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의 방법이에요.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법조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조문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조문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가보면 시험 문제 할 때 뭐라고 내느냐 하면 확인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라고. 그럼 하고는 OR의 개념이에요? AND의 개념이에요? AND의 개념. 그렇죠? 이거 잘 봐놔야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확인 설명의 내용이에요. 자, 이 확인 설명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어요. 자, 보지 않아서 자, 책을 한 장 넘겨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기면 30쪽이에요. 30쪽. 자, 30쪽에 있는 박스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오늘 처음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확하게 이걸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비교를 해서 요 개념을 한번 갖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정보를 공개한 내용과 확인 설명의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보 공개 내용이 뭐였느냐면 왜 정보 공개 내용을 외워야 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쪽에 있으니까 모르면 저거라도 보고 읽어야 돼요. 자, 정보 공개 내용 다 같이 시작.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공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중은 중개 대상물에 뭐 종류, 뭐 지목, 뭐 면적 이게 가는 거예요. 자, 도는 벽면 및 도배. 수는 뭐냐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상태. 자, 도는 도로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 입지 조건과 1조 소음 진동에 관련되는 환경 조건. 이 소는 권리관계,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전세권이지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아니 된다. 자, 공은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얘는 거래 예정 금액에 예정 금액이든 예정 가격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공은 뭐예요? 공시지가.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의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요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책에 보면 확인 설명 사항이 나와요. 자, 하나씩 볼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중개 대상무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까지 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중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 중이. 그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에다가 중개 대상무로 중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지. 이해됐죠? 자, 2번 갑니다. 2번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도 뭐예요? 입지 조건. 그럼 여기는 요 중에서 뭐에 관한 거냐면 입지 조건이에요. 입지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고 하느냐면 일단 입지 조건에다 네모를 쳐야 돼. 아까 밑에도 아까 입지 조건 했었어요. 입지 조건에다 네모를 쳐야 돼요. 자, 그리고 앞에 도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3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및 배수 등은 뭐예요? 시설물의 상태. 자, 이건 뭐예요? 수예요. 그럼 수에다 동그라미를 쳐야지. 순서만 달라져요. 자, 4번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자, 여기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여기 있는 거 똑같잖아.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도. 자, 그 다음에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에요. 환경 조건 네모. 환경 조건 네모.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몇 번 2번과 5번은 똑같은 거예요. 2번과 5번 맞죠? 아, 6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이에요. 아, 글자가 너무 적다. 그죠? 2번과 5번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이죠. 이 도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은 뭐라고 관한 거예요? 권리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관련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소예요. 똑같은 거예요. 소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7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제는. 자, 그럼 요건 뭐하고 똑같냐면 요 공하고 똑같아. 단지 여기에 토지 이용계획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근데 뭐 이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 규제. 자, 그 다음에 8번 거래 예정금액. 자, 거래 예정금액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뒤에 가보니까 이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액, 요거는 우리가 앞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밑으로 적어 볼게요. 자, 중개 보수 및 실비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중개 보수 실비 할 때 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자, 여러분들 사러 온 사람한테 나 돈 받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게 중개 보수고 실비는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실비, 보수 따로, 실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실비. 자, 실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자, 그래 여기에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자, 그래서 요 두 단어가 뭐냐면 여기 실세예요. 실세. 실세. 자, 일부러 말을 만드는 거예요. 실세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집에서 실세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실세야. 그렇죠? 미스들은 난 모르겠고 어쨌든 결혼한 사람 여기 앉아 있는 다 실세야.
실비와 보수와 실비와 보수 똑같아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 살아온 사람한테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면 취등록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부과되는 뭐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는 뭐가 하면 실세. 그럼 뭐만 빠진 거예요? 공시지가는 빠지는 거예요. 정보 공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면 공시지가가 들어가요. 그런데 확인 설명 사항에는 공시지가가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가요? 실세. 그러면 여기는 예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공부를 하면 제가 정보 공개 내용이 뭐예요? 하면 중도, 수도, 서공, 예, 실세. 그럼 틀린 거예요. 예 뭐였어요? 공이. 확인 설명사항은 어떻게 돼요?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인데 또 누구는 또 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진짜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에서 정보 공개 내용이 아닌 것을 하면 답이 뭐냐면 이게 실세예요.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건 뭐냐면 답이 공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수님 공하고 실세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요 내용을 갖고 확인 설명한 사항을 법정 서식에 담는 게 이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이걸 모르면 이걸 작성할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외워야 돼요? 정보 공개 내용부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정보 공개 내용은 중, 도, 수, 도, 소, 공. 말 안 해줘? 자, 중, 도, 수, 도, 소, 공, 예, 실세.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세라 그랬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될 과제예요. 뭐 이거 모르고 고득점 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누군가가 정보를 공개한 내용을 보고 소장님, 저는 소장님이 정보 공개한 내용 중에 요러요러한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사람한테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의 시기, 의무자, 상대방, 방법, 내용,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사람한테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중에서 안 배웠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한 3가지를 한번 찾아봐요. 잘 모르는 내용이 뭐를 잘 모를까? 잘 모르는 거. 요 원문 앞에 다 있잖아. 잘 모르는 거. 자, 한 분이 백면미 도배의 상태라 그랬어요. 또 수도, 전기, 가스 잘 모른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저를 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주부한테 물어봐야 돼. 혹시 주부가 아닌 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우리 두 분 문제 없죠, 그죠? 그죠? 문제 없죠? 자, 저를 봐요. 진짜 빨리 대답해야 돼요. 집에 우리 쌤이 두 분이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 집에 살고 있는데 수도꼭지가 몇 개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른다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봐봐. 우리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에 관한 걸 살아온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모른다 하면 안 돼. 우리 쌤 몇 개? 5개. 100% 틀렸습니다. 네, 장담을 해요. 자, 이게 그냥 농담이에요. 이만큼 이제 세부적인. 자, 우리가 싱크대 있죠. 싱크대. 여러분 다 몇 평이든 관계없어요. 자, 일단 위에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도꼭지가 사실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내려가 보면 조절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벌써 3개야. 그럼 집에 수도꼭지가 2개밖에 없어. 위에 나온 게. 그래도 틀리잖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내용을
중도수도 소공예 실세라는 것을 살아온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모르는 게 지금 벽면 및 도배의 상태예요. 도배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벽면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벽면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벽지를 칼로 찢어가지고 집 중개해주고 나중에 도배값도 못 벌어. 모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잘 모른다고 금방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모르냐면 요걸 잘 몰라요. 일조와 소음과 진동을 잘 몰라요. 자, 일조 아침에 몇 시에 해가 들어와요? 잘 몰라요. 그죠? 그쵸? 소음이 낮에 많이 있어요? 밤에 많이 있어요? 낮에는 나도 시끄럽고 바깥도 시끄러우니까 괜찮아요.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차 지나가는 소리 많이 들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면 제가 개업공인처인 제가 살아온 사람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집에 아침부터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책상 자리 딱 하고 앉아서 옆에 시계 딱 갖다 놓고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들어온지, 그다음에 해가 몇 시에 빠지는지 이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소음 12시 1시까지 앉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진동 윗집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이 지금까지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 어디를 보려고 하느냐면 30쪽에 박스 밑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에 관한 뭐라고? 자료 요구권.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 자료 요구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6번째 자료 요구권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해요? 요구할 수 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태.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돼. 이걸 또 질문할까요? 이걸 질문할까요? 자, 그러면 자료 요건의 첫 번째, 자료 요구는 누구가 누구한테 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나 임대는 같은 편이에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걸 자료를 요구하는 거야. 자, 그 여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 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책엔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내 외부 시설의 상태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벽면 및 도배의 상태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일조, 소음, 진동에 관련되는 환경 조건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져와 보면 이게 벽면 및 도배의 상태예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내외부 시설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중에서 입지 조건은 아니고 뭐냐면 환경 조건만 되는, 요것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일부러 가져올게요. 자, 이게 도로, 대중교통, 뭐 주차장, 적지는 마세요. 교육 및 판매 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나 대중교통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취득의뢰인에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해. 그럼 뭔 얘기가 되냐면 여기는 요 별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매도나 임대인한테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요 세 개만 매도나 임대인한테 물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나 임대인한테 물었을 때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까 책에서 읽었는데 아니 그거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고쳐야 된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그럼 모르면 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사러 온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거를 우리가 책에서 읽었잖아. 자,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자, 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아까 읽었던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응했잖아. 내가 대답 안 했잖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수도, 전기, 가스나 벽면 및 도배나 일조 소음 진동에 관한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봐요. 조금 이따 또 물을 거예요. 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해요? 기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응할 의무가 없어서 네 번째 가서 요 사람이 불응을 했을 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예요. 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여긴 요 자료 요구권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많이 지문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료 요구권이에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이걸 외워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요 세 가지를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끼리 야, 우리 이렇게 외우면 된다. 우리들은 이렇게 외우자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끼리 외운 거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외우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이 외우자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거랑 똑같이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돈은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이잖아. 요 중에서 야는 안 들어가고 환경 조건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를 갖고 하냐면 환자를 가져요. 자, 여기에 숫자를 가져오고 벽자를 가고 도자를 가져오든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 외부 시설의 상태예요. 수도, 전기, 가스 등은 내 외부 시설 상태. 네. 그다음 벽면 및 도배할 때 벽.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내 벽환이라고 외워요. 나중에 활용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자료 요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내 벽환만 해요. 나머지는 못해요. 나머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냐면 확인 설명. 이거 나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을 잘 했어요. 확인 설명을 잘하면 이걸 법정 서식에 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확인 설명서 작성은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설명서 작성으로 왔어요. 이거는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 있는 요 글을 알면은 이거는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자, 확인 설명서 작성의 첫 번째 시기예요.
안 배웠는데 교수님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맞춰봐요.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해요? 우리 쌤이 아주 좋은 답을 했어.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 여기는 계약서 쓸 때거든. 그 말을 갖다가 예쁘게 표현하면 뭐가 되면 중개가 완성된 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 있는 걸 잠깐 볼게요. 자, 31쪽 제일 위에 5번. 자, 5번 중개가 완성된 때 갈로 열고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뭐가 나와요? 작성 의무.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여기는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가 된다고? 중개가 완성된 때. 그렇죠? 자, 이제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 여기도 나와 있다, 그죠?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뭐라고? 확인설명서 작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입문서라서 서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식은 볼 수가 없어요.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해요? 교부하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여기 3년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본이나 사본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보존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박스 안에 가보니까 단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첫날 공부를 할 때 전자계약이라는 단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러니 바로 국토부하고 연결된 데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게 거기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니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해당되는 사람 양당사한테 이걸 교부하고 원본이나 사본 개념 없어요. 그냥 보존한다고 하면 돼요.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3년.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와서 이것도 공부를 하나 해야 돼요.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 갈로는 빼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해야 되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하되 또 박스 빼고 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단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런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지금 뭐라고 생각하나? 교수님, 내가 아무리 공인중개사 하고 나서 초짜지만 서명 또는 날인이 뭔지, 서명 및 날인이 뭔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구별 다 할 줄 아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장 찍는 걸 서명 및 날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인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나 그거 아는 줄 다 안다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서식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 서식이 달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서류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 그럼 두 개밖에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서류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서류가 뭐밖에 없냐면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그것까지밖에 안 배우고 오늘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 거래계약서. 칠판에 있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 또 확인설명서.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는 서명 및 날인. 나머지 서류는 서명 및 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도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온다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서명 및 날인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나 똑같거든. 그래서 이 나머지는 전부 뭐 하냐면 서명 또는 날인. 자, 그래서 여기로 옵니다. 자, 여기로 와서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로 가서 그대로 똑같이 2번 올게요.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아이고, 의무자인데 의무서라고 적었다. 그죠? 죄송해요.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자,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수행이란 거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3가지.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소공은 할 수 있다. 그게 수행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소공은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이건 우리 책에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냥 요거는 적기만 할게요. 1번 주거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썼거나 거래 계약서에 가보면 요게 구별이 돼요. 1번 주거용이에요. 서식이 2번이 뭐냐면 비주거용이에요. 자, 3번이가 뭐냐면 토지예요. 자, 4번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이건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3부 이상 작성을 해서 양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요걸 몇 년간 보존해요? 3년간 보존을 해야 돼. 자, 4번째 우리가 금방 본 단어예요.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거야. 자,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틀렸다고 여러분한테 절대로 뭘 하지 않습니다. 틀린 사람이 있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자가 누구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 및 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건 요 2개밖에 없고 나머지 서명 또는 날이에요. 의뢰인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에 가보면 이 글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또는 날인이에요. 서식에 가보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인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뢰인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소공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야. 아까는 소공이란 얘기가 나왔다가 또 쏙 들어갔어. 그죠? 또 물어봐요.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지금 똑같은 단어가 이제 막 바뀌어 나와요. 그죠? 자, 이게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단 소공이, 이건 할 수 있다고 또 달라요. 소공이가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이 해야 돼. 자,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이 밑에 소공이가 2명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소공이가 야들이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다 처리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무만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자, 이게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이 밑에 소공이가 2명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소공이가 야들이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다 처리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무만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소공이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소공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게 수행한 소공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칠판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소공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다 수행했어요. 그럼 거기에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무자는 무조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야는 일을 했거나 안 했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소공이가 수행을 했으면 소공 플러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공부를 하면서 야, 요게 진짜 공부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 친구들하고 대화했는 것처럼 공부하면 이거 말짱 헛거예요. 그래, 공부를 많이 하면 단점이 뭐냐면 옆 사람 말을 대충 하는 사람 말은 말처럼 안 들려요. 그게 가장 저는 단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말 같지 안 들리거든.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말을 하잖아, 일반인의 대화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 서명 또는 나는 우리 세상에 이런 거 안 따져도 관계없거든.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따지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습관을 들여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습관이 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수업하러 온 사람 옆에 앉으면 그 사람 미칠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알아듣잖아. 그렇죠? 옆에 사람 못 알아들어. 막 불안해. 3월 달에 오잖아. 더 불안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내일 되면 합격자 발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한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럼 또 여러분들이 한 수 배우려고 그래.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 개 차로 떨어졌든 두 개 차로 떨어졌든 약간의 운이 없어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떨어졌잖아. 왜 떨어졌어? 그 공부를 안 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떨어졌잖아. 그럼 떨어졌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옆에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따라가면 별로 안 된다까지 아니고 별로예요. 그냥 교수님이 원장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합격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제 말을 공감을 해야만 돼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5월달쯤 오면 벌써 마음이 급해. 왜? 원래 처음 공부를 한 사람도 다 알아듣거든. 자기는 자기가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와보면 뭐 도친 개친이야.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나아요. 그래서 공부는 모르고 공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는 쓸데없는 자신감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책을 3주만 덮으면 다 까먹어요. 그럼 벌써 시험을 10월 달에 쳤다고. 한 달이에요. 그죠? 한 달. 벌써 한 달 책 덮었어. 그렇죠? 12월 달 한 달 덮었어. 1월 달에 오면 이제 벌써 석 달 덮은 거야. 3월 달에 오면 5달 덮은 거야.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5월 달에 오면 7개월 덮어서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공부는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자꾸 봐야 돼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뭔 얘기하다 일로 왔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공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야가 요때는 뭐가 되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되면서 누구도 의무자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뭐는 공부하지 않았느냐 하면 서식 1번, 2번, 3번, 4번은 공부 안 했어요. 이건 우리가 1월 달에도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왜? 공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은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1쪽에 6번 중개대상무로 조사하기는 점프. 이건 지금 공부할 게 없어요. 지금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3쪽 갑니다. 33쪽. 자, 33쪽에 가니까 7번 뭐가 나와요? 거래계약서 체결 및 거래계약서 작성. 자, 1번에 가봐요. 1번에 가니까 거래계약서에 뭐가 나와요? 서명 및 날인. 우리 공부 다 했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서류가 뭐가 있어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그러면 요 글자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요 글자를 가봐요. 지금
우리는 이 공부가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에 대한 거를 또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갑니다. 자, 여기로 왔어요. 자, 여기 있는 요것만 갖고 그대로 공부해 보자고. 지금 요 두 개, 요 세 개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세로로 썼잖아. 시점이 다르면 내가 가로로 갔겠지. 그러니까 자, 지금 거래계약서예요.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된대. 문제 없죠? 네. 자, 2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단 소공은 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방법을 잠깐 먼저 봐야 돼요. 자, 방법을 먼저 보고 서명 및 날인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여기에서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과는 달리 이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요. 이상하죠?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아무렇게나 쓰면 돼. 그런데 제가 금방 표현을 너무 편하게 해서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쓰게 막 놔두면 A, B, C, D가 각각 다르잖아. 그럼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나중에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 서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 옆에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 거래계약서는 3부 이상 작성을 해서 이거를 양당사한테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는 몇 년간 보냐면 5년간 보존을 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법정 서식은 없지만 가만두면 나중에 사고가 생겨요. 사고가 생겨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거래계약서는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나와요.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단 업무를 수행했을 때 누구 돼야 돼요? 소공.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33쪽에 1번에 그 밑에 줄에 갑니다. 자, 그 밑에 줄에 가서 거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유효하게 효력은 발생되는 것이다. 이런 건 우리 시험에 따지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거 계약편에 가면 맨날 배우는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서명 및 날인은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 시 증거로서 제공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뭐로 해야 되면 서면 계약을 작성을 해야 돼. 이게 서면에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로 열고 전자계약은 체결은 제외. 전자계약은 종이 없는 계약이라 그랬다. 그죠? 요거는 제외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해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5년. 똑같아요. 확인설명서랑 똑같아요. 단 전자계약에 의할 경우는 보존을 안 해도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라고? 권장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권장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권장 서식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어떻게 해요? 않다. 자, 그 다음에 와서 2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오늘 외우는 걸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살짝 그냥 넘어가고 3번 가볼게요. 3번 박스 밑에 3번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계약서를 2개 쓰면 이게 뭐가 돼요? 이중계약서. 우리 요거 봤잖아요. 이중등록, 이중소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을 때는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을 드렸었어요. 첫째 시간에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했는데 오늘은 그걸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숙제. 이게 진짜 숙제예요. 지난번에 10줄 외우라는 거 숙제예요. 그걸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갈수록 달라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뭐를 외워야 되느냐 하면 정보 공개 내용,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의 내용이에요. 요거 외우는 게 숙제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틈틈이 책을 한번 보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알아서 할 것이고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조금씩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